제가 지난주에 동네 공원에서 본 광경입니다. 벤치에 앉아 계신 두 분의 할머니,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비슷한 연배,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. 한 분은 햇살을 받으며 활짝 웃고 계셨고, 다른 한 분은 그늘에 앉아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. 저는 그 순간 궁금했습니다. 대체 뭐가 다를까? 돈, 자식, 건강?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분 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두 분 다 아파트는 비슷한 평수, 두 분 다 국민연금으로 사십니다. 그럼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? 제가 3년 동안 1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건 노년의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쓰는 방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 와닿으실 겁니다.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? 남은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닐까? 이 질문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질 준비가 된 겁니다. 첫 번째, 건강. 작년 가을 68세 박상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어 다니셨습니다.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졌고 의사는 이제 휠체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라고 했답니다.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.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?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80대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쓰고 빗속을 천천히 걷고 계시더랍니다. 그 모습을 보고 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. 나도 해보자. 딱 5분만이라도. 첫날은 현관문 밖 10m, 일주일 후엔 아파트 화단까지, 한 달 후엔 공원 한 바퀴.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 하루 30분씩 걷습니다. 비 오는 날 우산 쓰고라도 나갑니다.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. 걷고 나면 하루가 덜 무섭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가 아플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생각하게 됐어요.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이종만 선생님 72세. 젊을 때 공사판에서 몸 혹사하며 돈 벌었습니다. 지금은 35평 아파트 소유, 예금도 제법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이 선생님의 하루는 월요일 정형외과, 화요일 내과, 수요일 한의원, 병원 스케줄이 생활의 중심입니다. 젊을 때 좀 쉬면서 살걸. 이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.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머물 곳이 없다. 돈이 많아도 집이 넓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. 그래, 건강이 중요한 건 알겠어. 그런데 이미 늦은 거 아냐? 아닙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직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. 실천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. 오늘부터 딱 한 가지. 하루 10분, 아니 5분이라도 걸으세요. 아파트 복도라도 좋습니다. 속도도 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돈. 명절이면 가장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. 바로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님들. 70대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. 명절 2주 전부터 김 여사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. 큰아들네 가족 오면 용돈 줘야 하는데, 손주들 세뱃돈 줘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.
예전엔 봉투 하나씩 넉넉히 쥐어주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우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. 이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정작 가슴 아픈 건 용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전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바쁘겠지.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?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냥 잠드는 날들. 그런데 말입니다. 같은 동네 정순이 여사님 71세.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. 국민연금 45만원, 남편 유종연금 30만원, 합쳐서 75만원으로 삽니다. 넉넉하진 않지만 정 여사님은 명절 때 손주들에게 1만원짜리라도 꼭 쥐어줍니다. 어떻게 가능할까요? 정 여사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. 쓰는 걸 종이에 적는다. 매달 1일 공책에 적습니다. 관리비 12만원, 통신비 3만원, 식비 30만원, 의료비 10만원, 비상금 10만원, 여유 10만원,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줄였습니다. 헬스장을 끊고 공원에서 운동하기. 월 6만원 절약. 그 6만원이 명절 손주 용돈이 되고 친구 생일 선물이 되고 나도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됩니다. 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는 연금도 적은데 어떡하라는 거야? 알고 계십니까? 노년의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쓰임의 문제입니다. 월 200만원 받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70만원으로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. 실천법은 단순합니다. 오늘 저녁 종이 한 장 꺼내세요. 한 달 쓰는 돈을 다 적어보세요. 그리고 딱 하나만 줄이십시오. 커피값, 택시비, 담배값, 술. 딱 하나만. 그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에 숨통을 틔워줍니다. 세 번째, 관계.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월급이 아닙니다. 대화입니다. 65세 최인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. 40년간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. 학교에선 최 선생님, 하루에 수십 번씩 이름 불렸습니다. 정년 퇴임 후 1년 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. 하루 종일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. 아내와의 대화, 밥 먹어. 응, 이게 전부입니다. 자식 전화? 일주일에 한 번, 그것도 3분이면 끝입니다. 어느 날 최 선생님은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. 그냥 사람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. 거기서 우연히 옆 테이블 할머니들 대화가 들렸습니다. 인수야, 다음 주 화투 모임 있는 거 알지? 응, 난 김치전 해갈게. 그 순간 최 선생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.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곳,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. 다음 날 최 선생님은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. 처음엔 민망했습니다. 어색했습니다. 그런데 2주 후, 인수 선생님, 오늘 비 오는데 안 오시나 했네요. 이 말 한마디에 최 선생님의 월요일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 최 선생님은 월요일 화투 모임, 수요일 탁구 동호회, 금요일 봉사활동,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. 최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. 같은 아파트 이웃 박철수 선생님 69세. 은퇴 후 집에만 계십니다.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아내가 뭐라 하면 나가서 뭐하게 짜증부터 냅니다. 요즘 박 선생님 입버릇이 있습니다. 사람이 다 똑같아. 속반해.
그런데 정작 박 선생님은 사람들 만나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합니다.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. 외로움은 조용히, 천천히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.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괜찮습니다. 100명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. 딱 한 사람,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. 오늘 실천법, 지금 당장 전화기 드세요. 오래된 친구, 동창, 옛 동료, 용건 없어도 됩니다. 잘 지내지? 밥은 먹었어? 그 한마디가 관계의 불씨입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세요. 커피 한 잔, 산책 한 번이면 됩니다. 네 번째, 할 일. 정년 퇴직 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? 내일이 오늘 같다는 것입니다. 67세 정동철 선생님 이야기입니다.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.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. 이제 푹 쉬세요. 여행도 다니시고.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. 늦잠 자고, TV 보고, 낮잠 자고.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은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. 아침에 눈 떠도 오늘 뭐 하지? 이 생각밖에 안 나고 저녁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자책만. 어느 날 아내가 권했습니다. 도서관 자원봉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정 선생님은 시큰둥했습니다.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. 그래도 아내 성화에 못 이겨 한번 가봤습니다. 처음엔 어색했습니다. 책 정리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었습니다.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초등학생 한 명이 정 선생님께 물었습니다. 할아버지, 이 책 어디 있어요? 그 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. 지금 정 선생님은 화요일, 목요일 오전 10시면 도서관에 계십니다. 돈 한 푼 안 받습니다. 그런데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.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.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네 이 생각에 눈 뜨는 게 덜 무섭습니다.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그냥 필요한 일 또는 좋아하는 일, 복지관 청소 돕기, 동네 화단물 주기,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,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돕기. 돈 안 벌어도 됩니다.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. 5번째, 80세 강명자 여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80살인데 얼굴에 주름보다 웃음이 많으셨거든요. 강 여사님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? 아닙니다. 30대에 남편 잃고 혼자 삭바느질로 자식 셋 키웠습니다. 둘째는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. 그런데 강 여사님은 말합니다. 지나고 보니 안 된 게 아니라 견뎌낸 거였더라고요. 못 이긴 게 아니라 버텨낸 거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. 젊을 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들 힘들었더라고요. 그냥 나는 버텼고 버티고 나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. 같은 연배 김순자 여사님, 자식 셋 다 성공했습니다. 의사, 변호사, 대기업 임원.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. 그런데 김 여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이겁니다.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나를 안 챙겨.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. 효도는 옛말이야. 같은 상황인데
어떤 분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인내하고 어떤 분은 나를 챙기지 않아 합니다. 차이는 생각의 방향입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.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, 오늘 햇살을 볼 수 있었던 것,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것.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. 그 연습이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.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. 속도가 느려진 인생의 깊은 계절입니다.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에 수확했다면 겨울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곱씹는 시간입니다.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오늘 걷는 10분, 오늘 건 전화 한 통, 오늘 적은 감사 한 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.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.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혼자 자식을 키웠거나 묵묵히 일터를 지켰습니다.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. 이제는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할 시간입니다. 하루 10분 걷기, 한 달 지출 적어보기, 전화 한 통 걸어보기, 작은 일 하나 시작해보기, 감사 3가지 떠올려보기. 이 5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팔자 좋은 인생입니다. 부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. 늦은 건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